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요? 그래서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이사 준비했어.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우리 여행 다녀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무슨 일이냐고? 집 팔았다. 다음 주에 새 주인 들어와.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그럼 우리는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궁금하시죠?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데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자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28. 그때 저는 처음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일이었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손님 집에 도착하면 저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만 보이는 사람이었죠. 오늘 청소 깨끗하네요. 반찬 맛있어요. 같은 말은 들었지만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한텐 목표가 있었거든요. 내 이름으로 된 집,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는 공간을 갖는 것. 월급 중에서 70%를 저축했어요.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40년을 모았습니다. 28부터 68까지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8살 되던 해 가을, 드디어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소유자 김말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들 민준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아들이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8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고, 저녁 식탁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제가 맡았어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 손에 익었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밥 차리고.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엄마, 제 셔츠 다림질 안 됐는데요. 어머니, 욕실 청소 다시 해주시겠어요? 여기 물때 좀 보세요. 고마워요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게 당연해졌어요.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됐죠. 손주 지우가 태어난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났어요.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토닥이며 재웠죠. 수진이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밤일은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좀 쉬네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당신은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였던 거죠. 69살, 제 몸이 한계를 알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손목은 저녁만 되면 저려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어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죠.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한대.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화요일이요? 그럼 그 주는 집안일 누가 해요? 저 중요한 미팅 있는데 제 건강 걱정이 아니었어요.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반찬은 미리 해놓으실 수 있죠? 지우 유치원 도시락도 있고 남편 회사 도시락도 싸야 하는데 수술 전날까지 저는 일주일치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재료, 된장찌개 재료, 불고기 양념, 생선구이, 손질까지 냉장고와 냉동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엔 지우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빨래, 바구니는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 왔네. 다행이다. 집이 이 모양이에요. 언제쯤 다시 일하실 수 있어요? 수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힘드셨죠? 또 괜찮으세요? 또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70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민준이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권 있으세요? 여행 가는 줄 몰랐는데. 거실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있던 세 식구가 저를 봤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끼리 가족여행 가려고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희끼리 가족여행?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젊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다니고 싶기도 하고 엄마 모시고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저희도 가끔은 셋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이해하라고요? 8년 동안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키웠는데 저는 저희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래, 좋은 여행 되길.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게 상처받은 적?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공황배웅도 안 했어요. 그냥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엄마, 10일 후에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잘 드시고요. 10일, 혼자 남은 10일. 처음 이틀은 멍하니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소파에 앉아 천장만 봤습니다. 셋째 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건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구분 등 거칠어진 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8년간 긴말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민준이 엄마, 지우 할머니, 집안일 하는 사람만 남았다는 걸. 넷째 날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만든 통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긴말자의 꿈, 내 집 마련제, 이름제 꿈, 제 인생.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이신데요? 제 이름으로 된 빌라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다음날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좋아요. 급하게 파실 거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네, 빨리 팔고 싶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물론이죠. 어머니 명의시니까요. 사흘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이 집은 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처분할 권리도 제게 있었습니다. 잔금을 받은 건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새 삶을 시작하기에.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강화도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 캐던 모습, 할머니와 손잡고 웃던 사진 고향, 50년 전 서울로 올라오며 떠난 그곳.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첩, 그 낡은 통장, 그게 다였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며 들어왔어요. 쇼핑백도 여러 개 들고 있더군요. 엄마, 재밌었어요. 엄마 선물도 샀어요. 고맙구나. 그들은 거실을 둘러보다 멈췄습니다. 텅 빈 벽, 사라진 가구, 쌓인 박스들. 엄마, 이게 무슨... 앉아라. 세 식구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이 집 팔았어. 네? 너희 여행 간 사이에 계약했어. 다음 주에 새 주인 들어와.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농담을... 농담 아니야. 잔금도 다 받았어. 그럼 우리는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내일 강화도로 간다. 강화도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민준아 8년 동안 생각했어. 아니, 어쩌면 평생 생각했는지도 몰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너희가 저희끼리 가족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니? 그 말에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나를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로 본 거지. 그게 너희만의 잘못은 아니야. 나도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저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거라. 새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하고. 다음 날 아침 강화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터미널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5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린 그 냄새가 반가웠어요. 미리 구해둔 집은 바닷가 근처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넉넉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와르르, 와르르.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밥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긴말자만 있었어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밤이었어요. 강화도에서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시장도 알아보고 동네도 둘러보고 집도 정리했죠. 둘째 주부터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6시 반 일어나서 바닷가를 걷습니다. 1시간쯤 걸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서울에서 그렇게 아프던 허리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전엔 집 뒤편 작은 텃밭을 돌봅니다. 상추, 깨씹,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마다 신기했어요. 점심은 소박하게 먹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혼자 먹어도 맛있었어요. 오후엔 동네를 산책합니다. 시장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들르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책도 읽었죠. 저녁엔 이웃들과 어울립니다. 옆집 박순자 씨, 앞집 이영희 씨, 건너편 최금순 씨.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말자 씨, 오늘 우리 집에서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 자랑, 맛집 정보, 다음 주 등산 계획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 이상했어요. 서울에선 가족과 살면서 외로웠는데 여기선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에선 제가 역할이었어요.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 보는 사람.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만 봤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여기선 달라요. 사람들은 긴 말자를 봅니다. 웃는 얼굴을,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존재 자체를 인정해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나요? 강화도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을 다 보냈어요. 봄엔 꽃 구경, 여름엔 바다, 가을엔 단풍, 겨울엔 하얀 설경. 민준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자주, 나중엔 뜸하게 통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어느 가을 오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현관에선 아들을 보니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었더군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집, 창밖에 바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차를 끓여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너를 원망하진 않아. 다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70 넘게 살았어.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지우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게 너희와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가족을 잘 돌봐. 수진이와 지우를. 그게 네 책임이야. 그리고 가끔씩 나를 보러 와.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질녘 민준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나도 사랑한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걷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이웃들과 수다 떨고 가끔 그림도 그려요. 민준이는 2-3달에 한 번 찾아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와요. 지우가 많이 컸더군요. 바닷가에서 조개 캐는 걸 좋아합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좋단다. 그들이 올 때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삶을, 제 행복을, 제 존엄을. 그 선택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역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동은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이라고, 부모니까 그런 이유로 당신의 존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해요.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경계가 그게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와르르 와르르. 변함없이 평화로운 소리예요.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삽니다. 김말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행복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